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잘못된 사인을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사실 박주민 의원이 막 봉변을 당하셨어요. 너 이거 만약 제대로 못하면 머리 심은 거 다 뽑아라. 거기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댓글이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거 네. 얼마나 지금 이 분노가 말도 못하죠. 못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들이 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자들 앞에서 김병기 의원이 곧 끝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잠깐만요. 협치에 대한 입장의 질문 지금부터가 내가 한번 좀 뭐냐면 들어봅시다. 자유 그러면.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쉽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저야 국정을 하니까 원칙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영역하고 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입법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뭐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거나 뭐 이게 다 정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은 뒤떨어져 있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잘 내야 된다.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뭐 인기 아니면 지지, 비난, 비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분은 나쁘죠. 뭐 지지율 뭐 여론 통계, 여론조사 통계 뭐 떨어진 거 나오면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러나 연연하지 말자. 이건 표면의 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독거리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는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누가 더 상대를 더 압박하나? 이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주인이고 모성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모성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뭐 모성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데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고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모성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치면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아니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거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법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 그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또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 협의 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거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뺏겨가지고 뭐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요. 꼭 바람직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겠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 빨리 합시다.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럼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해야죠.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발목을 끄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입다가도 얼굴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넘겨주세요.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네. 이제 명확히 얘기해 예, 우리 주셨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내 뜻 아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당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오늘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밤에 뜬금없이 나온 뉴스를 듣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뭐하는 개수작이냐? 이게 딱 우리 국민들의 반응 아닙니까? 아니 특검 기간 연장하고 지금 특별재판부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기간 연장 안 하는 걸로 하고 수는 조금 늘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오늘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재협상하고 뭐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뭐 1차 협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토혼이 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발언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맞겠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상입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핵심 중에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장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저게 협치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의 뜻과도 다르고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저 협상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일단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합의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죠. 박선원 의원도요.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합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협상이라고 들고 나옵니까? 김경우 변호사는 김병기 장난질 그만하고 조용히 사퇴해라. 민주시민의 분노가 너 따위 태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독박을 써야 될 그런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좀 이거는 수상합니다. 아니 일단 대통령께서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긴 할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잘못된 사인을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정청래 지도부하고의 불협화음 얘기도 좀 나오고, 거기에서 잘못된 신호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금융감독이 신설하는 거를 또 실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또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정말 어저께 정말 씁쓸했던 게, 아니, 지금 사진은 지금 송원석 두 분만 나왔는데, 아니, 지금 송원석 망언 때문에 송원석 지금 사퇴하라고를 판이었는데, 아니, 이건 김병기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으니, 어저께 또 다른 사안은요, 왜 유상범 위원 옆에 있고, 부대표 같이 있는 것까지 사진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제가 끝으로 재밌는 얘기로 하나만 끝낼게요. 어저께 박주민 의원이 딴 프로에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이 막 봉변을 당하셨어요. 너 이거 만약 제대로 못하면 머리 심은 거 다 뽑아라. 거기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댓글이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거 네. 얼마나 지금 이 분노가 말도 못하죠. 못합니다. 더군다나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는 정무감각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네. 송원석이 이제 비대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그 전날 정청래 대표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노상훈 수첩들이 했으면 나 정청래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 발언을 한 놈이 바로 송원석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죽었으면 좋겠다. 노상훈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놈하고 어떻게 그날 같이 웃고 나오면서 그걸 합의라고 내놓습니까? 그건 정무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설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말도 지금 못 섞을 지경인데, 당신 그거 사과하기 전에는 협의고 지랄이고 뭐 없어. 당분간 보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심지어 정말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제명을 해야 될 만큼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참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말 끝에, 정청래 의원 대표의 말 끝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모두 받아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라면은, 내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사과가 먼저다라는 거를 분명히 최소한 그거를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많이 기다리셨죠라고 나와서 둘이서 그냥 분위기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글부글. 네, 도대체 정청래 당대표는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하는 원내대표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 특검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심지어 이제 최근에 어젠가요? 도망 다니던 이기훈, 밀항을 준비하던 이기훈, 김건희 집사 관련된, 삼부토건 관련된 이기훈이라는 자가 체포가 됐는데요. 그 자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특검 끝날 때까지만 잘 피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한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들이 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자들 앞에서 김병기 의원이 곧 끝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쉬울 게 뭐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딱 하신 말씀에 전 그게 들어있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지금 우리가 누가 그런 권한을 줬죠? 김병기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덥석 받아주고 합의할 권한을 누가 줬어요? 국민이 저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건 박탈해야 됩니다. 저는 송원석이나 김병기나 양쪽 당에 이미 이 대표성을 잃은 거 아닌가.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 송원석은 계속해서 원내대표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든 비판적인 쪽이든
송원석은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걸로 저는 이미 간주했습니다. 과거 한번 시계를 좀 돌려보세요. 박근혜가 아마 집권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죽었어야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한 자가 원내대표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근데 거기다 대고 덥석 저렇게 합의까지 하는 또 그 내용이 특검법의 연장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한 여론조사 중에요. 3대 특검 중에 뭐가 가장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되는가의 넘버원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 바로 아래 김건희의 마약 밀수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16가지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래서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은 기간 연장이죠. 전 그런 점에서 김병기에게 도대체 저 권한을 누가 줬느냐. 뭐 대통령실에 무슨 정무팀이 그 귀뜸을 했다? 그렇다면 저는 정무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합의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했던 자 자수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입니까?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할 때 송원석이다라고 하는 게 다 올라왔어요. 결국은 영상까지 잡혔어요. 송원석이가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치냐. 일단 모든 협상 중단한다. 너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나와야죠. 무슨 이걸 협상이라고. 협상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와요. 원내대표면 전략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무감각으로 무슨 원내대표를 한단 말이에요, 여당에. 기본이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송원석이 같은 자하고 그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제요, 송원석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의 계기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유상범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쪼개면서 나갑니다. 에? 저게 어제 상황 드러난 거기에다 대고 합의를 한다? 송원석이 어제 뭐 이렇게 국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너 했지?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것도 보시죠. 밀지 마. 잠깐만요. 발언 나오신 것 관련해서 그 발언 합의 거 아니실까요? 그 발언 의도한 의견을 좀 여쭤볼 수 있나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 발언 본인 발언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죠. 바로 그 전에 질문 받고 들어갔네. 그럼요. 야, 정말 얼굴 두텁네 정말. 아니 김병기 대표 적어도 몰랐단 말이야 도대체. 아니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이 양반은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대통령 정청래 대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당신이 하고 어떻게 여기 협상장에 나오나. 그리고 나오면은 일단 사과부터 해. 그렇죠. 이거라도 적어도 했던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 앞으로 이제 협상할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나와야죠. 참. 이 심지어 말이죠. 네. 송원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야, 글쎄 말입니다. 이 한심한. 자, 정말 스스로 몰락으로 들어가는구만. 아, 저는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아니 근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번에 이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잘못된 신호로 지금 교신과 발신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근데 여하튼 국민이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르사 유의 장마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 겨울 차가운 광장 길바닥에 나갔던가. 슈퍼탕님,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짜 황당해서. 어디 협치할 게 없어서 내란당하고 저런 것을 합니까? 김병기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란 것들하고 협치 웃기고 자빠졌네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자기의 판단으로 저걸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깨끗이 손을 그어버렸잖아요. 제 뜻이 아닙니다라고. 당했다고 하잖아요. 야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야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시키는 게 맞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건 사퇴 맞다고 외에는 봅니다. 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가지고 내란 종식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는 저런 막말을 했던 송원석하고 웃고 나온 것이 그 다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아들 문제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 책임져야죠. 맞습니다.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라고 말을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이 송원석부터 김재원 이런 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당시에 실제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테러를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때의 그 사건이 저희는 생생한데 너무나 끔찍한데 그런 마음, 그때 뭐 그랬으면, 이런 말을까지 다 연결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둘 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명,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 이렇게 일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 대신 해주시네요. 아, 참 오늘 김진애 의원님이 더 혼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또.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야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지만 지금 여당의 뭐 원내 지도부야 얼마든지 혼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 비판을 했지만 조치까지는 조금 이제 그쵸, 조치, 그쵸. 여기 저는 이제 조치는 좀 세게 의원이시면 모르지만 좋지. 송원석 제명, 김병기 사퇴. 아니 근데 김진애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더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글쎄 국회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만약 우리가 이럴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저 얘기들이 그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시위에서 나왔다 그러면, 만약 저거 나왔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뭔가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면책 특권이 가능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폐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망발이고, 그리고 특히 내일 안에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좀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는 좀 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버렸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대통령 그때마다 이제 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아스팔트 뭐 투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막 횡행하면서 이제 욕설이 막 난무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바닥으로 팽개쳐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 그걸 만약에 넘었을 경우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단을 해야, 엄벌을 해야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원석 같은 자는 아마 저렇게 막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들에겐 또 박수 받고 뭐 문자 받고 그래 놓고 나서 대구시장이나 또 경북지사 나가겠다고 분명히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깝죽될 겁니다. 그걸 그쪽 지역 주민들은 또 받아줘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제대로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그건 서로 바닥으로만 가는 거거든요.